엔비디아에서 새로운 반도체 칩. 근데 이게 반도체가 AI 반도체, 그러니까 즉 GPU만 있으면 이게 HBM이라고 내가 요즘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 HBM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HBM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냐? 거의 우리나라가 다 선점을 하고 있어요. HBM.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호재라고 바라볼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한국 반도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필연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일 텐데요. 최근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또한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 등 전 세계는 지금 AI 반도체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기업은 단원, 엔비디아일 것입니다. 그런 엔비디아가 최근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느냐? 현지 CNBC의 보도를 보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컨퍼런스 시그래프에서 차세대 AI 칩인 GH200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선보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GH200 즉 신규 칩 공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반도체, 즉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전 세계를 장악할 만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 시장이 어떠한 전망을 보이고 있나요? 최근 이러한 굉장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굉장한 고성장을 보일 분야이다 까지도 기정사실로서 현재는 인정을 받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 엔비디아가 신규 칩을 발표한 내용과 국내 반도체에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냐, 어떻게 호재 악재가 가려지겠냐가 중요할 텐데, 자,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을 봐봅시다. 디지타임즈에서는 기존에 이러한 기사를 냈었어요. TSMC가 현재 AI 칩에 대한 웨이퍼 파운드리를 진행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AMD의 시리즈를 현재 만들고 있으며 AI 칩과 관련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H100의 경우 개당 4천만원 부근 시세를 보이는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제품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상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경쟁사로 주문을 돌리기 위한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 측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엔비디아, AMD가 차세대 나노 공정에서도 TSMC 생산을 확정한 상태로서 삼성전자나 인텔이 TSMC로부터 주문을 뺏을 가능성이 현격히 낮다. 이런 기사들 그리고 분석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 맞습니다. 실제로 TSMC 매출 중에서 엔비디아 비중은 작년 대비 올해 2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올라오는 분석 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TSMC의 선단 GPU 전공정 생산 능력과 패키징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등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호재라고 바라볼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한국 반도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느냐 라고 따져본다면 바로 HBM입니다. 최근 저희 김용재 소장님 방송에서도 꽤나 언급이 많이 되었던 분야인데 이 HBM,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HBM이라는 거는 TSV라는 공법을 사용해요. 이 첨단 패키지 방식인 TSV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반도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D램들은 이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하지만 HBM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역폭을 한자로 풀어보면 띠대, 직영역, 폭폭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일정한 공간 안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고 속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들어만 봤지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 HBM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BM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 한국과는 어떤 접점이 있는지도 바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현재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CPU가 아닌 병렬 계산 방식의 GPU가 훨씬 효율적이고 GPU가 훨씬 더 많은 채택이 되고 있다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GPU 옆에 GDDR이라는 D램이 함께 사용이 됐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 왼쪽이 GDDR입니다. GDDR 또한 분명히 높은 신호 대역폭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GPU와 더욱 붙어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GDDR보다 HBM이 보다 GPU 보라색에 붙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적층을 하잖아요. 층을 쌓으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용량과 대역폭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HBM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 같은 면적의 3층 혹은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보다 뭐 60층, 7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훨씬 고층 건물이 수익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사진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왼쪽이 GDDR이고 오른쪽이 HBM인데 HBM이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래 CPU나 GPU와 같은 연산 장치와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모듈 사이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GDDR 전에도 멀었어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D램이라는 것인데,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 메모리에서 니어 메모리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D램은 파 메모리고 GDDR과 HBM은 니어 메모리, 더 가까운 메모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DDR도 니어 메모리로 꼽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HBM이 더 가깝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 HBM 좋은 것은 알겠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한국의 점유율은 어떤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걸 텐데, 결국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HBM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 거니까, HBM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바라봤을 때 26.4%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굉장한 고성장인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점유율이 지금 어떻죠? 2022년 대한민국이 90%, SK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이니까 23년도 91%, 24년은 92%. 사실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SK하이닉스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는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전망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반대로 SK하이닉스 비중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자료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 엔비디아랑도 우리가 연관을 지어보면은 엔비디아에 공급되고 있는 HBM을 따져보면 SK하이닉스가 그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부각을 받고, 이러한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에는 초당 5TB의 엄청난 속도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뭐냐?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에 있는 HBM3E라는 것이 들어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계획 중에 있는,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제품군인 거죠. 그리고 아까 잠시 좀 언급을 드렸었던 구글과 아마존 웹서비스 또한 이 HBM3 그리고 HBM3E를 활용한 AI 반도체 개발에 한창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의 뭐 HBM 매출 비중이 올해 대비 내년 뭐 3배 증가할 것, 이런 전망이라거나 SK하이닉스에서는 내년 HBM 전체적인 시장의 물량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많아질 것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AI 반도체가 고성장을 하는 가운데 HBM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분야다. 한국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꼭 엔비디아 신규 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해볼 분야가 맞지 않을까? 라고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BM, 사실 국내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만 이렇게 꼽아왔는데 결국은 뭐 D램, GDDR, HBM 이런 것처럼 공정의 연속성을 볼 수 있는 종목,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많은 주린이 분들 HBM이 뭔지, 안에 TSV 공법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뭐 확정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기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및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함께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뭐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HBM 수요는 빠르게 늘고 현재는 엔비디아가 TSMC에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삼성과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